오늘은 꼭 알아야 할 건강 이야기, 바로 뇌졸중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뇌혈관 질환, 즉 뇌졸중은 사망 원인 4위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뇌졸중을 겪는다는 거죠.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살아도 절반 가까운 분들이 한쪽 몸을 못 쓰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눈이 불편해져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이 병은 갑자기 생기는 피떡, 즉 혈전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혈관이 터져서 피가 뇌를 누르면서 생깁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을 미리 알고 즉시 병원에 가면 목숨도 지키고 후유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걸 아셔야 빨리 병원을 갈 수 있어 흔히 말하는 반신불수 또는 누워 지내는 삶이 안 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뇌졸중에 대해 알아볼까요? 뇌졸중은 한자로 뇌의 졸중, 즉 갑자기 맞아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중풍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람에 맞아 쓰러졌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지요.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뇌경색입니다. 혈관 속에 피떡, 즉 혈전이 생겨 뇌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경우입니다. 전체 뇌졸중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뇌출혈입니다. 혈관이 터져서 피가 뇌 속에 쏟아져 나오고 그 피가 뇌세포를 눌러 손상을 주는 거죠. 두 경우 모두 뇌세포가 아주 빠르게 손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뇌졸중 전조 증상을 말씀드릴 거예요. 머릿속에 꽉 박아두셔야 합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나타나면 의심해야 합니다. 하나씩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삐뚤어지는 증상이 있는지 잘 살피세요. 거울을 보니 한쪽 입꼬리만 내려가 있다. 웃어보라고 했는데 한쪽만 웃고 다른 쪽은 굳어 있다. 음식을 먹을 때 한쪽 입으로만 흘린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아침에 양치하다가 입안물이 계속 한쪽으로만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웃어보라고 하니 입이 한쪽만 올라가 있어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지 잘 살피세요. 양팔을 똑같이 들어보라고 했는데 한쪽 팔이 자꾸 떨어진다. 손에 힘이 없어 물건을 놓쳐버린다. 걷다가 한쪽 다리가 끌려 비틀거린다. 68세 박모 어르신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오른쪽 다리가 끌려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보고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말이 어눌해지는지 잘 살피세요. 발음이 갑자기 어눌해져 술 취한 사람처럼 들린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횡설수설한다. 간단한 문장을 반복하지 못한다. 75세 이모 어르신은 전화 통화 중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눈 시야가 정상인지 잘 살피세요. 한쪽 눈이 깜깜해져 보이지 않는다. 글자나 사물이 절반만 보인다.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인다. 70세 최모 어르신은 신문을 보다가 글자가 절반만 보이고 오른쪽 시야가 깜깜해져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뇌졸중 신호였습니다. 어지러워 몸이 쏠리는지 잘 살피세요.
몸이 한쪽으로 쏠려 넘어질 것 같다. 갑자기 구토하면서 걸을 수가 없다. 일어서자마자 휘청하며 쓰러진다. 65세 정모 어르신은 아침에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벽에 부딪히고 토하면서 도저히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뇌졸중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몸의 감각이 이상해지는지 잘 살피세요. 한쪽 팔다리가 마취한 것처럼 저린다. 얼굴 한쪽 감각이 둔하다. 물건을 잡아도 촉감이 이상하다. 73세 오모 어르신은 오른쪽 손이 갑자기 저리고 컵을 잡았다가 그냥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가족이 만져보니 왼쪽 팔다리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벼락 같은 두통이 있는지 잘 살피세요. 평생 경험하지 못한 가장 심한 두통이 갑자기 온다. 두통과 함께 구토가 동반된다. 눈앞이 번쩍이면서 쓰러질 것 같다. 69세 장모 어르신은 평소 두통이 없던 분인데 어느 날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구토가 이어져 응급실에 갔더니 뇌출혈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식이 멍해지는지 잘 살피세요. 갑자기 멍해지고 시간 장소를 헷갈린다. 반응이 느려지고 대답을 못한다. 자기 이름이나 가족 이름을 잊는다. 74세 윤모 어르신은 식사 중에 멍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고 멈춰 있었습니다. 가족이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느리고 자기 이름을 헷갈려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무조건 119에 전화하세요. 직접 차 몰고 가는 것보다 119가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꼭 기록하세요. 몇 시 몇 분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다. 같은 정보가 치료에 결정적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치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음식이나 약을 억지로 먹이면 안 됩니다. 삼키는 힘이 떨어져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자를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갑자기 의식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좋아졌다가도 다시 심해질 수 있으니 괜찮아졌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치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언제 병원에 도착했느냐에 따라 치료 방법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빨리 골든타임 안에 도착했을 때는 어떨까요? 병원에 오면 제일 먼저 뇌사진 CT나 MRI를 찍습니다. 혈관이 터진 건지 피떡 때문에 막힌 건지를 구별합니다. 만약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이라면 두 가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피떡을 녹이는 약으로 증상 시작 후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쓸 수 있습니다. 빨리 맞을수록 회복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피떡을 직접 뽑아내는 시술로 목이나 뇌에 큰 혈관이 막힌 경우 카테터로 피떡을 뽑아냅니다. 보통 6시간 이내가 표준이지만 조건이 맞으면 24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왜 빨리 가야 할까요? 뇌세포는 산소가 끊기면 금방 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커지지요. 그래서 1시간이라도 빨리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실제 사례를 볼까요? 72세 김어르신은 양치하다가 물이 흘러내리고 말이 어눌해져 30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피떡 녹이는 주사를 맞고 점점 회복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세 박어르신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이 어눌해졌지만 좀 쉬면 낫겠지 하고 하룻밤을 넘겨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이미 치료 시간이 지나 약도 시술도 효과가 미흡했고 결국 오른쪽 팔과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같은 뇌졸중이라도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걸리고 사망 원인 4위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병 그 자체가 아니라 늦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삐뚤어지고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꼬이고 시야가 흐려진다면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4시간 반 안에 병원에 가면 피떡을 녹여주고 뽑아내는 치료로 다시 걸을 수도, 다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쉬면 낫겠지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면 평생 반쪽 몸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뇌졸중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오늘 꼭 기억하세요. 증상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119. 이 한 가지 행동이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지켜줍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정보 클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